안녕하십니까. 장우석 작가 심리상담사입니다. 오늘은 정신건강에 대한 정신증에서 낫는 길에 대한 여러가지 5가지 부분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정신질환을 겪는 사람들은 10대 때부터 늦게는 20대 후반까지 분포되어 있고 청소년기의 발달 과제인 상상속의 청중과 개인의 우화를 통과하지 못하고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만 특이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청소년의 발달 과제를 통과하지 못하고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잃어버리면서 현실감을 잃어가는 질병입니다. 대체적으로 옛날엔 정신분열병이었는데 조현병과 그리고 양극성 정동장애, 조울증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현 정동장애도 있죠. 이런 대표적인 2가지 조현 조울병을 이렇게 발병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질병이 발병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이유를 든다면 첫 번째로는 의존적인 성격입니다. 정신증을 겪는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한테 밀착돼 있고 주변의 눈치를 많이 보면서 마마 보이거나 파파걸 같이 성장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는 부끄럽지만 마마보이 같이 성장을 했고 의존적이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항상 물어보면서 부모님의 기대와 욕구에 따라서 무엇을 해나가고 부모님의 원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학교에서는 또 모험생 같이 살려고 애쓰고 사회 틀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하는 욕구가 강했었습니다. 그리고 양심적이고 곱고 융통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의존적인 성격이 나아져서 독립적이고 또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고 자기 스스로를 찾아가는 과정이 정신건강이 낫는 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혼자서도 잘해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하면서 성취해 나가는 것이 이런 의존성을 벗어버리고 정신건강이 낫는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번째는 예민성인데요. 감각 기능이 남들보다 훨씬 더 예민하게 타고나서 오감이 예민한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정신증으로 조현병, 조울증이 발병할 때 청각 기능이 측두엽에 있는 청각 기능이 유난히 발달되게 되고 시각의 기능과 후각, 촉각, 미각의 기능이 감각 기능에 이상이 생겨서 그 예민성으로 인해서 정신질환이 유발됩니다. 그래서 뭐 층간소음이라든지 길거리에 지나가는 소음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착각해서 오해 착각으로 가져오서 점점 현실감을 잃어가는 것이 정신질환의 질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예민성을 둔감시키기 위해서는 기질적인 취약성을 예방할 수 있는 정신건강의학과의 약물 치료를 통해서 감각 기능을 안정시키고 도파민의 체계를 다운시키고 이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약물 치료가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감각 기능이 예민을 가라앉아야지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게 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착각과 오해로 일어났던 그런 착각들을 상담 치료와 운동과 공동체 훈련을 통해서 사회성을 키우고 인간관계 소통을 해나갈 수 있을 때 그런 것들이 좋아집니다. 또 3번째로는 분노와 복수심입니다. 어릴 때부터 트라우마나 상처나 그런 여러 가지 환경에 예민하게 노출되고 또 쉽게 상처를 받는 성격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상처로 인해서 또 곱씹으면서 또 이렇게 화가 잘 나고 스스로 혼자 있을 때 표현하지 못한 언어 표현과 그리고 자신의 그 분노의 감정을 해소하지 못하고 혼자서 이제 집에 와서 이불킥을 하게 되거나 화를 내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표현을 하지 못한 정체된 감정을 해소하는 방법이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분노와 복수심을 빼고 평소에 그날 화가 나고 짜증났던 것은 그날 언어 표현으로 푼다거나 대화를 하거나 수다를 떨거나 아니면 혼자서 뭐 샤워를 하면서 혼자서 중얼거리면서 풀거나 여러 가지 해소법을 만들고 또 좋아하는 것을 하거나 글을 쓰거나 표현을 해서 그것을 해소해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정신건강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를 빼고 감정을 소통하고 자기의 표현력을 키울 때 상담을 통해서 그거를 트레이닝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소통 방법을 배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감정에 대해서 순발력을 가질 필요가 있고 자기 표현력을 가지고 받아치는 연습도 하면서 인간관계 소통을 원활하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좋아졌고 그때 적재적소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됐습니다. 네 번째로는 자기 비하감입니다. 이것이 정신증을 유발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자기를 싫어하고 좋아하지 않고 그러다가 비하하면서 학대해 나가는 것, 자기 자신을 스스로 공격하는 질병이 바로 정신질환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를 미워하고 고립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나를 싫어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도 나를 미워할 거라고 생각이 들면서 자기 안에서 고립되는 현상이 바로 정신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스스로 공격하는 거. 사실은 내가 나 자신을 좋아하면 다른 사람도 나를 좋아하게 되고 내가 나를 좋아하는 모습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또 나를 좋아하게 되는데 스스로를 미워하고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학대하면 남들도 그렇게 저를 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자중자애, 스스로를 중요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자기의 마음이 한 송이의 꽃과 같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꽃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면 자기 비하감을 벗고 자기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감정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면서 수용해 나갈 때 자기를 좋아하고 그걸 좋아하다가 이해하고 사랑하는 방법, 그러면 팔팔해질 수 있는 그런 영혼으로 영혼과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회복이 될 수 있고요. 다섯 번째는 남 탓, 조상 탓, 부모 탓, 누구 탓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살펴보지 않고 남 탓을 하면서 그것을 핑계 대면서 가장 쉬운 게 남 탓이죠.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은 내 안에서 어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선택이 있기 때문에 인생에서 내가 선택한 것을 가지고 살아온 인생입니다. 누구의 영향을 가지고 환경의 영향이 크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환경을 내가 다 수용하지 않고 나의 주체성을 가지고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이 탓을 하는 습관에서 그리고 자기를 살펴보는, 자기를 성찰해 나가는 방법으로 나아갈 때 병식이 생기고 약식이 생기고 자기 건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객관화로 바라볼 수 있을 때 다른 사람도 바라볼 수 있고 또 나만 힘든 것 같지만 나 외에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알 때 보편성을 가지고 내 문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강점을 개발해서 내가 정말 무엇을 잘하고 할 수 있는지, 좋아하는 것이 뭐고 싫어하는 것이 뭐고 내가 정말 잘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것을 개발해서 하고 싶은 걸 하다가 취미가 직업이 되고 삶이 확장이 돼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때 정신 건강이 낫고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르게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의존적인 성향을 독립적으로 만드는 거, 예민한 성격을 약물치료를 통해서 둔감하게 만들고 무던하게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분노와 복수심을 빼면서 감정 해소를 하고 상담을 받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거,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자기 비하감을 변화시켜서 자기 좋아하기부터 해서 자중자애하는 방법,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남 탓, 조상 탓하는 탓하는 마음에서 자기를 살피고 성찰해 나가는 방법으로 이 다섯 가지 방법을 해나갈 때 정신건강이 낫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정신건강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와 가족들을 늘 응원하고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가족들도 변화하고 당사자도 변화하면서 서로가 선순환을 할 때 회복의 길을 꼭 가고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늘 응원하고 저는 당사자 20대 때 당사자 40대 때 치료진 가족 입장이 되어본 장우석 작가 심리상담사입니다. 지금도 상담을 하고 있고요. 필요하신 분은 이렇게 상담 연락처를 남겨놓겠습니다. 문의해 주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감사하고요. 오늘도 귀한 날 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